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요즘은 뭐 IT 추가해서 가전 IT 전시회라고 하는데 CES가 개막했죠. 자, 기존에 전자제품 원래 가전제품 위주였던 것이 모바일 제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모빌리티가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과 전동화 기술 좀 더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들이 대거 좀 많이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어떤 시제품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도 SV전이라는 이름으로 컨셉카를 제시를 했었는데 소니라고 하는 기존의 가전제품 회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양산 모델을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뭐 완성도가 높은 이제는 뭐 바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업데이트된 수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편의성과 완성도를 높였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뭔가 획기적인 신제품, 뭐 신기술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 제품,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판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미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솔루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개발이 되고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것보다는 뭐 업데이트 수준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참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나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참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뭐 2020년대에는 UAM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아주 혁신적인 거를 보여줄 게 제한적이어서 참가를 안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업체로는 이제 현대모비스나 HL만도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기술들을 소개한답니까? 두 회사 모두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분야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인데 먼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엠비전이라고 하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이제 컨셉카를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할 것 같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코노 모듈이라고 해서 뭐 이제 전기차용 구동 시스템의 모듈한 모듈을 이제 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CES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 업종 내에 어떤 밸리에이션을 추가 자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참여가 되지 않았고요. 뭐 부품사들이 참가를 하기는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신기술보다는 기존 기술의 업데이트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아주 자극할 만한 이슈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분야의 또 최대 이슈가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그 범위 확대, 그 보조금 범위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렌트카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졌는데 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IRA 우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좀 바뀐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리스나 렌터 같은 경우에도 사용용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북미 시장 내에서 조립이 돼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북미 시장 내 조립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이게 좀 규정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조건에 만족해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좀 보조적인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 차량이라 해서 무조건 다 100% 요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몇 가지 이젠 전제 조건들을 달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차량 수명의 80에서 90% 정도 긴 리스 기간을 가져가면은 이거는 리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리스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리스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리스 기간 만료 시점에 차량을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매로 실질적인 보면. 판매로 네. 보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중고차 가격 변동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빌려간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제는 지는 걸로 하게 되면은 뭐 그 부분도 이거는 리스크를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우회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리스차를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일단 최종 잔존 가치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그리고 7,500달러 보조금 받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월 리스료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초기 구매 부담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었을 때 미국 내에서 리스로 차를 팔아도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런 상업용 전기차 비중이 전체 우리 수출 물량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좀 엄밀하게 따지기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플래시라고 하는 이제 상업용차, 실제 상업용차는 한 17%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장기 렌트 뭐 이런 거를 하면 한 20-30%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리스를 할 경우에 7,500달러의 추가적인 어떤 이제 보상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30%를 넘어서는 비중도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최근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짓고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어요. 사우디의 현지 생산, 사우디 현지 생산이 그 현지 시장 공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현지 생산 공장을 짓는 거는 뭐 항상 이제 현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다 보게 되면은 현지에 다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들이 파는 곳에서 생산을 하자라는 게 최근에 네. 동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중동 시장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진출은 상당히 아중동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데 크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나라고 하죠. 미들 이스트와 노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저 아랍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아우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없이 뭐 속된 말로 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으면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한판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들어와 있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도 전기차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국산 전기차가 또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러면은 경쟁력도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점점 더 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하려면은 중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도 판매망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또 추가로 하려는 상황에서 그렇죠.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게 보조금이 떨어진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100% 이제는 우리가 수혜한다라고 좀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기차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근차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북경 현대차 공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현대차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이제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하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랫동안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었죠. 그래서 대기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랬었는데 대기 기간은 짧아졌고 수급도 어느 정도 풀렸는데 또 문제는 이제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예요. 그 수요를 상당히 좀 잡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부 금리가 상승하기 그렇죠.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뭐 좀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조금 늦추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의 하방 압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가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보게 되면 사실 판매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네.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판매를
보면은 1,400만 대대를 하회를 했거든요. 원래 미국이 1,700만 대대였던 거를 감안을 하면은 거의 11년 만에 최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차를 못 산 분들이 많고 차량 노후화가 심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 이젠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맞겠지만 작년 기조효과가 더 만만치 않게 낮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 대비로는 좀 판매가 늘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래도 판매는 증가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완성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부품사들이 거기에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질 걸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생산 회복 이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생산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물량이 굉장히 좀 미진했었고요. 그리고 운송비나 각종 원자재 비용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원가단에서의 하방 압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운송비도 많이 빠졌고요. 원자료 비용도 작년 대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원가율이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생산 물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볼륨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봐서 부품사들이 올해 또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동차 부품사의 최선호주로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 그룹의 EV 플랫폼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전체 다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EV 관련된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50% 이상으로 네. 이제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또 주가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대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서 언급드린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운송비 하락,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실적 개선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터널을 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재 목표 주가는 32만 5천 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년 4분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일회성 비용들 그리고 이제 낮은 물량들로 인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만 원 초반 정도, 20만 원 정도의 이제 주가가 걸쳐 있는데 여기는 좀 지지점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자동차주 뭐 아무래도 투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업종인데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자동차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작년에도 그렇고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주가가 사실은 실적과는 좀 디커플링 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현대기아차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우려보다는 나은 실적 방어력 그리고 주가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보다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올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실적 대비 그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작년에 한 9월 달부터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도 눌리고 그리고 완성차 가격 하락도 도미노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전기차에 조금 국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 이런 애들이 좀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고, 다른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봐도 미국 신차 판매 가격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다. 특정 업체의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반영을 했지만 펀더멘탈은 그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테슬라 이거 어떻게 좀 반등을 할까요?
테슬라 지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가 국면인데 올해 사실 업황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작년 12월 달에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많이 또 반영한 또 주가 저점이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연초에는 우려가 좀 나타나더라도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좀 시각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